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통장 잔고가 인생의 성적표라고 믿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칸방에서 시작해 강남의 번듯한 45평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등기치던 날,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다. 하지만 마지막 병실에서 그가 그토록 쥐고 싶었던 것은 은행의 숫자가 아니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눈을 감기 직전 그가 흘린 눈물의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후회는 늘 그렇게 모든 기회가 사라진 뒤에야 가장 선명한 얼굴로 찾아온다. 올해 72이 된 박만수 씨는 차가운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릴 때마다 그의 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의사는 덤덤한 목차를 읽듯 그의 폐에 퍼진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말했다. 석 달, 길어야 넉 달이라는 시간. 시한부 판정이었다. 만수 씨는 놀라울 정도로 덤덤하게 그 선고를 받아들였다. 평생을 건설 현장의 소장으로 일하며 온갖 풍파를 겪어낸 그였다.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않는 낙낙장송처럼 살아온 인생이었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거웠고 또 굳건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당당하게 걸어온 인생의 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두 떨어뜨리며 걸어온 황량한 사막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 씨는 오랜 습관처럼 동네 재래시장에 들렀다. 저녁거리로 쓸만한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였다. 시장 골목은 사람들의 활기와 생선 비린내, 뜨거운 떡볶이, 김으로 가득했다. 만수 씨는 지갑을 열어 빳빳한 만원짜리 지폐를 내밀었다. 평생을 돈 앞에서 철저했던 그였다.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듣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모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지독한 구두쇠라고 불렀지만 만수 씨는 그것을 훈장처럼 여겼다. 가난이라는 괴물에게 자식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자존심을 지키려면 돈이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만수 형님 아니요? 야, 이게 얼마만입니까? 생선가게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고향 후배 동식이었다. 동식은 반가움에 만수 씨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만수 씨는 순간 몸이 굳었다.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이, 그리고 왠지 모를 거부감이 먼저 들었다. 동식은 오랜만에 대포집에서 소주나 한잔하자며 만수 씨의 소매를 끌었다. 하지만 만수 씨는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다. 내가 요새 좀 바빠서. 다음에 보세. 동식의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만수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을 빠져나왔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일 줄은 그때는 몰랐다. 만수 씨는 늘 그렇게 벽을 치고 살았다. 인간관계의 80%는 결국 돈이나 부탁 때문에 얽히는 피곤한 일일 뿐이라고, 혼자서 당당하게 서는 것이 진짜 어른의 삶이라고 자신을 속여왔다. 텅 빈 낡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만수 씨는 홀로 고등어를 구웠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간 뒤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다. 넓은 거실에는 고등어 굽는 연기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가득했다. 만수 씨는 문득 거실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가 평생 일구어낸 업적들, 훈장과 감사패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빛발에 가고 있었다. 그는 평생 걱정 속에서 살았다.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노후가 비참하면 어쩌지, 남들에게 뒤처지면 어쩌지. 매일 밤 잠을 설쳐가며 했던 그 수많은 걱정들. 하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금 그가 평생 안고 살았던 걱정의 90%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유령 같은 것들이었음을 깨달았다. 정작 닥쳐온 진짜 불행 앞에서
그 가짜 걱정들은 아무런 방패도 되어주지 못했다. 겨울바람이 거세지던 어느 날 만수 씨는 정리를 시작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통장들과 부동산 계약서들을 꺼냈다. 평생을 바쳐 모은 10억 원 가량의 자산. 그것들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웅장해지기는커녕 가라앉은 잿더미처럼 서늘하기만 했다. 시간이 흐른 뒤 진실이 드러난다더니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었다. 죽음을 앞둔 인간에게 통장 잔고는 그저 의미 없는 숫자의 배열에 불과했다. 그 돈으로 단 하루의 시간도,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웃음도 살 수 없었다. 만수 씨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쫓았던 성공과 돈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남는 후회 목록에 단 한 줄도 올릴 가치가 없다는 반전 같은 진실을. 만수 씨는 외투를 껴입고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 시골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첫 번째 일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것은 바로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었다. 7년 전 아내와 크게 다툰 날이 있었다.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만수 씨는 자존심 때문에 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내는 며칠 동안 묵묵히 밥상을 차려주다 어느 날 덜컥 병으로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도 만수 씨는 울지 않았다.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약해 보인다는 그 쓸데없는 체면 때문이었다.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라는 그 한마디를 왜 하지 못했을까?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온다. 그날의 작은 행동 하나, 아니, 하지 못했던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그의 가슴에 얹힌 돌덩이가 되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만수 씨는 대기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웃는 젊은 부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노부부. 그들을 바라보며 만수 씨는 두 번째 후회를 떠올렸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었다. 만수 씨는 젊은 시절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붓을 꺾고 돈이 되는 건설 일을 택했다. 남들에게 번듯해 보여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에 평생을 다른 사람의 채점 기준에 맞춰 살았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내 행복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이었다. 행복의 70%는 내가 좋아하는 작은 것들을 스스로 채워갈 때 온다는 것을, 타인의 부러움, 섞인 시선 따위는 내 영혼을 단 1%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지금에야 알게 된 것이다. 마지막 석 달의 시간은 화살처럼 빨랐다. 만수 씨는 결국 병실 침대에 눕게 되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생 돈을 버느라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고 자식에게는 늘 엄하고 무뚝뚝한 아버지였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었다. 외로움은 가난보다 무서웠다. 횡한 병실에서 만수 씨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뼈아픈 마지막 후회를 삼켰다. 그것은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었다. 후회의 대부분은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에서 온다는 교훈을 그는 온몸으로 겪고 있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남해안 일주 여행, 소원해진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 오랜 친구에게 미안했다고 소주 한 잔 건네는 것. 돈이 드는 일도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었다. 그저 작은 용기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인생의 1%의 변화. 하지만 실패할까봐, 혹은 어색할까봐 미루고 미뤄왔던 그 작은 행동들이 이제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다. 만수 씨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볼펜을 쥐고 비뚤비뚤하게 글씨를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마지막 참회록이었다. 인생은 돈의 총합이 아니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뿐이었다. 사람은 결국 기억으로 살아간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만수 씨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어느덧 깊은 밤이 되었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와 영양제를 체크하는 소리만 정적을 깨뜨렸다. 만수 씨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건설 현장에서 호통을 치던 자신의 당당한 모습, 강남 아파트 열쇠를 쥐고 기뻐하던 순간,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그 장면들은 신기하게도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대신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재래시장 모퉁이에서 3,000원짜리 칼국수를 나눠 먹으며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던 그 짧은 5분의 기억이 마법처럼 떠올랐다. 돈도 없고 미래도 불안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만했던 그 순간. 왜 그때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정점이었다는 것을 몰랐을까? 왜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을 켜고 오랫동안 누르지 못했던 번호를 찾아 손가락을 움직였다. 미국의 아들 번호였다. 시차가 맞지 않아 저녁 시간일 그곳으로 만수 씨는 정말 오랜만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갈 때마다 만수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온다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만큼은 늦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여보세요? 아버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분명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만수 씨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의 버릇처럼 별일 없다. 돈 필요하냐라는 무뚝뚝한 말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꾹 눌러 담았다. 만수 씨는 깊은 숨을 쉬고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그 말을 꺼냈다. 아들아,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동안 무뚝뚝한 아비 밑에서 고생 많았다. 미안하고 고맙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옅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만수 씨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평생을 가두고 있던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감옥에서 마침내 걸어 나온 자의 해방감이었고 작은 위로였다. 창밖의 눈은 어느새 그치고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빛이 병실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만수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편안하게 누웠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호흡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평생 평수만 늘리며 살았던 노인은 마지막 날 영평의 침대에 누워 비로소 진짜 인생을 배웠다. 후회의 대부분은 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지금 미루지 말고 해야 한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고맙다고 손을 잡는 것,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 만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찾아온 평온을 아늑하게 받아들였다.